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로나 라이브 화면입니다. 최근에 포털 사이트에 상위권에 검색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모바일로 보니까 좀 간편하고, 물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더 간편합니다. 우선은 여기서 제가 유념해서 볼 거는 전일 대비해서 얼마 정도 이 동시간대에 확진자 수가 좀 줄고 혹은 늘었나, 이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어제 최종적으로 늘어난 확진자 수는 371분입니다. 371명인데 지금 현재 시간, 그러니까 오후 8시 25분 기준으로 어제는 334명이었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은 248명,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전일 같은 동시간 대비해서 86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많이 줄은 부분인 것 같아요.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소위 말하는 2.5단계를 그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주말을 앞둔 상황에서 주말에 확진이 조금 더 많이 좀 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좀 더 3단계까지는 너무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너무 셧다운 되니까 그 부분을 2.5단계 수준으로 좀 낮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행히 어쨌든 오늘 이렇게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확진자 수가 전일 동시간 대비 좀 줄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 시장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되어 있는 부분들 말고 다른 주식들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외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우리 시장에 좀 들어와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주말에도 는다면 앞서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다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들, 코로나 관련된 언택트, 뭐 비대면 이런 종목들, 그리고 가정간편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연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당장 오늘은 조금 확진이 좀 줄을 수 있지만 주말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입니다. 보시면 순매수 현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속적으로 그 순매수를 좀 해주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순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오늘 기관이 아주 다행히 좀 같이 개인하고 순매수를 이어주면서 그나마 외인들의 순매도를 낙폭을 좀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아마도 업종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쨌든 오늘 일봉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에 아마 이 개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리스크를 해지하고자 하는 주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좀 물량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매도가 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잡아서 외인과 기관이 어쨌든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뭐 약보합권, 그러니까 0.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량이 좀 터진 거에 비해서 음봉이라서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아직도 정배열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증시자금 간략히 살펴보면 예탁금은 여전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게 26일 기준, 그러니까 그제 기준인데 52조 5천억 가까이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고요. 역대 정말 52조 6천억 며칠 전인데 다시 또 52조까지 돌파하느냐 라는 정도가 참 될 정도로, 그만큼 고객분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예탁금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 들어오는 금액이 어떤 진입하고 있는 그런 정말 수치는 역대급으로 더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신용융자는 좀 줄고 있습니다. 16조를 찍고 나서 15조 5천억 조금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15조,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조 뭐 12조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신용 물량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오늘 뭐 아시겠지만 이제 공매도가 6개월 전 종목 다 연장,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인 제한에 대해서 다시 6개월 연장이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코로나 이 2.5단계 이상 격상만 되지 않는다면 외인들의 어떻게 보면 뭐 단기적인 투자든 어떤 자금이든 좀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시장을 좀 살펴보시면서 참여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세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물론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내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에 반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렇게 좀 묵직하게 움직이고 조정받고 있는 종목들, 어떤 박스권 내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 종목의 비중을 100%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 관련 종목이든 혹은 조금 섹터가 다르더라도, 근데 사실 섹터가 다르게 움직이기에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를 계속 개인 투자자든 혹은 기관과 외인이든 엄청나게 거기에 좀 많이 자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종목을 좀 골라도 그게 더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좀 묵직하게 움직이는 그 종목들 이외에도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 관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좀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 3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CJ 시푸드라든지 뭐 유비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시푸드는 오늘도 날아갔더라고요. 그런 종목들은 이미 좀 슈팅이 나왔고, 유비케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좀 자리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푸드는 지금 잡긴 조금 부담스러운 그 가격대고, 제가 느낀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그 긍정적인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방송에서는 조금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광동제약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베타진 이노 스프레이 관련해 가지고 이때는 3다수 였고요, 이때는 베타진 이노 스프레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중요하게 제가 보는 부분은 가장 큰 양봉을 세운 날, 그날을 기점으로 좀 이 양봉에 대한 앞뒤를 좀 보면서 살피는 편이고, 그 전에 만들었던 과정이 이렇게 특정 금액대를 지속적으로 터치해주는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점, 그리고 이 라인대에서는 지지를 또 해줬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다음에도 매매할 때 이런 식의 움직임으로 박스권 내에서 조정받는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를 이렇게 강하게 좀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를 해주니까 이렇게 상승을 좀 했었고, 음봉 맞으면서 떨어졌는데 다시 이걸 또 끌어올렸어요. 보시면 이 양봉의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잡고 저는 여기를 지지 라인, 강한 좀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 정도 쳐서 뚫지 못했던 라인이고, 강하게 실리면서 돌파해서 버텨줬기 때문에 이 라인은 깨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였거든요. 얼핏 이렇게만 보면 와, 이거 상승분 다 반납하고 쭉 밀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준을 이걸 놓고 보면 여기 깨지면 그냥 손절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사실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되도록이면 처음 샀을 때의 어떤 본인이 샀을 때의 나름대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셨다면 그게 깨지지 않거나 그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좀 보는 투자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물론 단기적으로 아주 고점권, 그러니까 15% 이상 당일에 상승해가지고 막 20% 가까이 됐는데, 이게 호가창을 매도 물량 많이 쌓아놓고 슈팅해서 잠깐이라도 돌파할 것 같다, 그래서 비중을 조금 크게 실어서 수익이 조금 나더라도 금액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경우에는 물론 단타로 치고 빠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움직임이 당일에 뭐 분봉을 보고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일봉이나 주봉의 차트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처음에 샀던 어떤 기준을 계속적으로 지켜준다면 저는 홀딩하는 게 맞다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이 막 버티다가 많이 좀 개인이 소위 말하는 개미털기를 당하고 나서 그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서 잡고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이거 조정 받네 이러다가 이거 다시 한번 치는 거 아니야, 여기쯤 들어오셨던 분들, 여기도 그렇고요, 뭐 여기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밀려버리면 여기서는 답 없다, 팔자고 파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다행히 매동 보면, 매동을 좀 볼게요. 이게 광동제약이 이렇게 여기 강하게 갔었던 이때 라인 이후로는 외인이 계속 또 사줬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름대로 외인이 계속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쭉 그 명분을 가지고 가져가셨던 분들이라면 이 상태에서 사실 버티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이슈를 붙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전번에 이 양봉 세웠던 이 고점대를 지금 지키면서 여기에 종가 기준으로 제일 높은 거예요. 최근에서는 보면요, 이렇게 봤을 때는 종가가 여기서 이 금액이 끝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양봉이 나왔고 종가가 저번에 이렇게 왕창 상승했을 때보다 더 갔다?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지점까지는 보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1차적인 그 지지선은 전 여기였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밀릴 때 오늘 이렇게 많이 안 빠지고 얘가 오늘 요 고점 있지 않습니까? 요 고점 라인을 지켜준다면 조금 더 명분이 확실한데 얘가 이렇게 음봉을 떨어뜨리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는, 이렇게 22평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다행인 것은 요 거래량을 제가 보면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광동제약이 지금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때는 거래량 없는 음봉은 어떤 큰 그 시그널은 전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설사 22평선까지 최악의 상황에는 빠지더라도 지켜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되겠다. 오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여러가지 이슈가 있고, 또 신용도 지금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도 쓸 수 있는 뭐 주의라든지 경고라든지 위험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좀 안 터졌기 때문에 그 제 생각에는 그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얘가 2차적으로 요 정도 라인일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 캔들의 중앙 정도라고 봅니다. 이 캔들의 가운데 요 정도까지 저는 조금 밀려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선은 좀 들고 있으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꼭대기 몸통과 가운데와 라인 마지막 요걸 좀 잡고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 어느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 어느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해주느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거래량이 계속 이렇게 쭉 줄면서 조금 그 조정을 받는다라고 손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가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요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신용 잔고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갑자기. 종목별 신용잔고가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게 낫겠네요. 예, 광동제약 보면 신용이 얼마나 되나 볼까요? 잔고가 3% 정도니까요. 그죠? 지금 제가 신용 체크를 했고요. 여기 잔고율이 현재 3% 정도입니다. 신용잔고가. 그래서 신용잔고 뭐 3% 정도라고 하면 큰 비율은 아니에요. 뭐 8% 이상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문에 신용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많이 들어오지 않은 종목, 워낙 뭐 광동제약이 사실 뭐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움직임 정도 가져간다라고 하면 음봉이지만 거래량이 많이 안 터졌다는 것은 그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오늘도 광동제약은 어찌됐건 수량으로 봤을 때 외인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외인이 순매수를 해줬고, 뭐 기관이 팔았습니다만 기관이 판 금액이 뭐 8,600만원 뭐 이 정도, 1인이 뭐 개인이 사도 8,600보다 더 사니까요. 요 정도 순매수. 여기 그래서 외인들이 아직도 뭐 여기서는 좀 팔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겠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매동은 들때손 치더라도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좀 더 홀딩해 볼 만한 금액대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요런 박스권을 요렇게 좀 지켜줬잖아요. 이렇게 앞서서 광동제약으로 설명해 보자면 요 정도 박스권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는 비트컴퓨터는 보면 여기서 이 라인대를 지금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지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또 한번 세워주고 밀리고 또 쳐주고 밀리고 이렇게 잡았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을 때 꼭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느끼는 게, 오늘 과연 주의를 달고 얘가 신용이 불가했습니다. 그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찾아보니까 주의 종목 달고 나서 다음날 해제가 되는데, 해제가 된 상태에서 종목 단고부터 5일 정도는 계속 신용이 안 된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냥 해제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매매하면서 안 봤었거든요. 근데 5일 정도가 계속적으로 신용 매매가 안 되고 6일째 신용이 풀린다고 합니다. 뭐
그 한국투자증권 기준으로 제가 검색해서 봤는데 뭐 다른 증권사마다 조금 뭐 상이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신용이 되는 상태가 되면 지금 다음 주 당장에 요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이라든지 뭐 요런 이슈들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디지털 뉴딜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뭐 코로나는 계속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뭐 유비케어라든지 그 뭐 비트컴퓨터라든지 이런 대장급 종목들은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얘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서 상승한 날들은 일반적으로 그 다음날 음봉을 다 받았습니다. 음봉을 그죠? 이게 그 다음날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수직으로 한번 볼까요? 요거 그리고 요거 이렇게 터진 날은 쭉 밀렸어요. 보면 기존에는 얘도 밀렸잖아요. 음봉으로 그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르네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보자 그런 건데 얘가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오늘 이거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거 잠자리형 도지라 그러나 무슨 아무튼 도지형입니다 이게. 근데 매수가 굉장히 매수세가 좀 있는 도지. 물론 거래량은 좀 빠졌습니다만 그럼에도 상당히 좀 매수세가 강하게 올라붙어주는 뭐 갭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올라붙어주는 지금 이 도지거든요.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그래서 좀 보니까 매동이 오늘 금액적으로 외국인 10억 정도 사줬고 개인은 14억 정도 순 매도했고 수량으로 보면 좀 더 보기 좋아요. 외인과 기관이 어찌됐건 순 매수를 해줬구나. 그리고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뭐 세력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게 사모펀드 기타법인인데 이 기타법인에서 2일 연속 순매수를 좀 해줬다.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라고 봤을 때 얘는 3억 정도 그죠? 어제는 1억 정도니까 합의 한 5억 정도 6억 정도 되네요. 뭐 그 정도 매동이 그래도 오늘부터는 좀 바뀌었다. 그리고 단일가에 0.37% 상승을 한 상태다. 그리고 얘가 어쨌든 이 도지역 마감이고 분봉을 한번 볼까요? 장중에 어떻게 됐는지 분봉으로 이렇게 살펴서 쭉 당겨 보면 보통 이 종목이 이제 3분봉이고요. 요게 122평선입니다. 제 종목 제가 뭐 그 말씀드리는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뭐 제 판단하는 방식 중에서 분봉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마지노선 어떤 변곡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지지가 될 수 있고 라인이 뭐 바뀔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의 가장 마지노선을 122평선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일봉상으로는 이제 302평선 일봉상으로는 302평선이 장기평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장기평선입니다. 근데 분봉상으로 저는 주로 뭐 이 120평선을 정말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는 이제 요게 어제요. 27일부터 이렇게 28일까지 이틀입니다. 여기 하단에 보이시면 날짜 있죠? 이렇게 얘가 지금 쭉 상승하고 나서 엄청나게 롤링하고 정말 흔들고 나서 그냥 오늘 갭으로 밀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쭉 그냥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평선 위에서 끝났어요. 장기평선 위에서 끝난 상태고 그렇다라는 건 다시 한번 저번처럼 이 평선 위에서 다시 움직임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30분봉으로 조금 더 퍼져게 보면 32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22평선을 곧 복귀를 해주니까 요 22평선과 52평선 30분봉상으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 요때 요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이제 가까스로 지금 딱 걸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게 될지 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일봉상으로도 현재 보면 어찌됐건 이번엔 좀 다른 움직임이 아니겠냐. 왜냐면 이렇게 바로 눌리고 빠져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다 손치기에는 이게 뭐 3위평선보다 조금 더 위에서 정말 그 브린저 밴드 찍고 약간 밀리는 느낌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하락은 좀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제 단일가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이런 식의 움직임이라면 주의가 또 해제가 되고 다음 주에 뭐 신용이 되건 안 되건 그걸 떠나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 14,000을 다시 한번 뚫어주면 이때는 아마도 세게 좀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 라인대를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14,000원을 뚫어준다면 전 고점인 15,600원, 15,700원도 훌쩍 넘는 좀 움직임도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슈를 가지고 그런 이슈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또 밀리겠습니다만, 요런 차트, 요런 캔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종근당입니다. 다른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들 뭐 수익 많이 보는 장들, 예를 들면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뭐가 있을까요? 제넥신이라든지 뭐 그 정도 생각나네요. 엔지캠, 부광, 일양, 그리고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종근당을 최근에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맨날 종근당을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계속 바꿔가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공부하면서 차트를 좀 보면서 어떤가 공부하고, 이런 차트는 이렇고 저런 차트 저렇고 그렇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때에 종근당이 제가 보기에는 이 지지라인을 좀 확보해주고 여기서 잘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 지지라인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캔들 강하게 상승 혹은 상승 전의 캔들, 이건 뭐 두 개가 다 사실은 이슈가 될 만한 캔들인데요. 사실은 요게 가장 많이 떴는데 이게 양봉이 아니고 음봉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캔들을 마지노선으로 좀 잡고 있습니다. 요 상승할 때 요 마지노선, 여기가 저는 가장 중요한 지지해줘야 되는 라인이라고 보고, 여기서 살짝 눌림이 오고 나서 이거 터는 거 아니냐, 밀리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올려버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거래량 확 죽으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이 라인, 이 캔들, 이 양봉 캔들의 몸통 라인과 22평선, 여태껏 22평선을 깬 적이 없습니다. 살짝 눌린 거 여기 때 빼고는 다 그 위에서 정비열이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격이 점점 벌어지긴 하지만 상승하면서, 근데 이제 이격이 좁혀지면서 5이평선과 3이평선과의 이격입니다. 이게 이렇게 좀 그 이평선 상에, 물론 이렇게 이평선, 62평선, 뭐 22평선 이렇게 이격은 당연히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전 이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5이평선과 3이평선이 지금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여기서 하루 이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가다가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을 만들지 않으면 조금 밀리면서 눌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매동으로 보면 썩 나이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다가, 물론 어제 조금 사주고 나서 오늘도 순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연일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근데 그래도 개인은 계속 사주고 있고 매동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가 이 종근당의 그 명운을 좀 달리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종근당에서 현재 그 임상을 하고 있는 나파모스타트죠. 나파벨탄의 성분이죠. 나파벨탄의 주성분. 그 임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냐, 그리고 그 기사가 어떤 식으로 좀 나와서 시장에 좀 빨리 좀 공시가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아주 큰 영향을 좀 주가에 받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효과 있다라고 지금 막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면 굉장히 좀 강하게 갈 것 같고요. 갈 것 같고, 항말리아리아제였나요? 항말리아리아제가 되게 좀 그게 썩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기사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좀 믿을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될 것이다. 근데 종근당이라는 회사가 그냥 뭐 공시해서 무슨 그 주가 올려가지고 뭐 뻥튀기해서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에 그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기사가 좀 안 나오더라도 이 조정에 대한 차트상의 어떤 반등이 좀 나와주지는 않을지,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서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죽어서 거래량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좀 그 지지부진하기는 해요. 단일가에서 좀 빠졌네요. 근데 이 라인대를 좀 잘 지켜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종근당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저도 좀 되게 궁금합니다. 종근당이 지금 어떤 그 뭐 공시라든지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걸 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임상이 좀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번 달에 좀 그 보통 이제 임상하면 4달에 뭐 결과가 나올 것이다. 4달이라고 한 건 다음 달이죠. 뭐 9월달, 8월에 했으면 9월달 뭐 이런 식으로 임상을 뭐 수천 명, 수백 명을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결과를 좀 지켜보신다면, 보여 계신 분들은 어쨌든 뚜껑 좀 열어보시기 전까지는 너무 좀 실망 마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 이 정도 라인이면 이제 시세를 한 번쯤 줄 때 움직임이 좀 됐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갈지 저도 뭐 이거는 뭐 종근당에서 직접 임상받고 계신 분들이나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죠?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약물 재창출로 나파벨탄, 나파모스타트 그 성분의 그 약물 재창출 치료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그게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장 중에, 장 초반에 좀 밀려도 장 후반대에는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월요일 시장이 어쨌든 이제 8월 마지막일이겠죠. 이제 9월 1일부터 화요일이죠. 제가 알고 있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8월 마감하는, 그리고 9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좀 그런 중요한 또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어떻게 좀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월달에 과연 이 엄청난 상승으로 유지됐던 시장이 여러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밀릴지, 아니면 조금 더 상승을 할지, 아니면 뭐 봉합권에서 마감을 할지도 매일매일을 좀 지켜보시면서 예측한다면 더 참여하기 재밌고 좋은 시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점점 신용이 높아지고 있고, 예탁금이 물론 방어해주고 있습니다만, 유동성 이외의 어떤 장점도 현재는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 해지를 하시면서, 최근에 뭐 좋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신용도 쓰시고 하셨겠지만, 그런 비중들을 조금 줄여 놓으시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정말 안 걸리시게 건강 유의하시는 이번 주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